침몰한 유람선 하블레 아니호를 인양할 대형 크레인이 예상보다 빨리 사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국제부 박희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자, 일단 예상보다는 좀 빨리 도착한 것 같은데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어제죠. 예.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20분에 클라크 아담호가 출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 35분 뒤인 2시 55분, 우리 시각으로는 밤 9시 55분에 침몰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원래 클라크 아담이 정박하고 있었던 곳은 그 침몰 현장에서 북쪽으로 한 5.5km 떨어진 지점이었는데요. 예. 5.5km를 한 35분 만에 왔으니까 대략 한 시속 10km 이상 한 13km 정도의 속도로 운항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기에는 강수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좀 기다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렇게 생각보다 좀 빨리 왔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헝가리 당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예. 다뉴브 강의 수위가 4.2m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클라크 아담호가 안전하게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 어제 그 수위가요 한 3.578 많게는 4.6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헝가리 당국이 이야기한 그 수위보다는 한 40, 크게는 40cm 높았던 거죠. 예. 그래서 대항초 예상은 빨라야 한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이 돼야지 클라크 아담이 이동을 해서 사고 현장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그 예상보다 이틀 정도 빨리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세 가지 방법도 뭐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동원된 방법은 예. 클라크 아담호가 이제 두 개의 다리를 통과해서 지금 왔거든요. 예. 5.5km 상관에 그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라파드 다리라는 곳이고 그걸 통과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있는 곳이 바로 사고 현장 부근에 있는 머르키드 다리인데요. 예. 이 머르키드 다리가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곳이죠. 네네네. 그 아치 형태를 이제 통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가장 상부. 그러니까 아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삼각 꼭지점이라고 가장 하는데 중간쯤 중간 되겠네요. 위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크레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크레인 맨 뒤쪽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 크레인 뒤쪽에 보면 이제 제일 높은 부분에 사람이 2명이 타고 있습니다. 화면을 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통과 당시의 모습 중에 네네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예. 크레인 위에 노랗게 표시가 돼 있죠. 그 밑에 하얗게 그 다리 그 상판 밑에요. 예, 예. 파란색으로도 표시가 돼 있죠. 저게 아마도 그 크레인의 가장 높은 부분이 통과해야 될 부분을 미리 좀 저렇게 표시를 해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장의 설명은 어떤 식으로 이게 통과를 했느냐 설명을 하냐면은 네네. 일단 클라크 아담이 다리 부근까지는 자기의 동력으로 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리를 통과하기 전에는 동력을 일단 끄고 예인선이 뒤에서 그걸 로프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어허. 가지고 있다가 세인트 플로리언 호. 예. 세인트 플로리언호가 뒤에서 로프로 고정하고 있다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가장 높은 크레인의 가장 높은 부분이 그 꼭지점에 정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줄을 풀어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예인선이 이 크레인을 적절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지점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이제 이끌어졌다. 로프를 조정을 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통과하는 순간에는 클라크 아담은 동력을 끄고 다시 예. 통과한 뒤에는 또 자기의 동력을 켜서 이동을 한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구간을 지나가는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통과했다. 수위가 낮아졌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네네네. 넘어왔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이 최대 높이가 50m가 넘습니다. 이걸 최대한 낮췄겠죠. 이제 그렇죠. 다 낮췄을 것이고 네. 최대 너비는 20.34m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클라크 아담 이 해상 크레인이 도착하면서 가장 지금 당면에 있던 숙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클라크 아담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침몰된 선박을 갖다가 와이어로 결속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줄로 묶는 거죠? 네네. 그 와이어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 처음에는 뭐 2개를 건다, 3개를 건다, 4개를 건다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건 4개를 거는 건데요. 어허. 그 와이어가 단순한 하나의 와이어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4개의 와이어라고 했을 때 각각 하나의 와이어 안에는 한 2.2cm 정도 두께에 대한 와이어 6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의 뭉텅이로 묶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4개를 다 밑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위로 올린 다음에 그걸 묶어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일단 오늘까지 이루어진 작업은 어떤 게 있냐면 예. 그 각각의 그 와이어에는 좀 굵기 때문에 예.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밑으로. 예. 그래서 그 유도 파이프라고 있습니다. 그 유도 앞쪽에 파이프. 좀 한 유도 파이프와 유도 와이어가 있는데 유도 와이어는 한 두께가 한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요걸 먼저 통과시켜서 그 나중에 본 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 4개, 각각의 4개의 유도 파이프는 다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개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통과됐다고 그래요. 근데 예. 마지막 1개는 좀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하고 아무래도 지금 기존까지 알려지기로는 그 머리키트 다리 아래는 예, 예. 저 콘크리트 더미라 돌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4개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진흙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약간의 에러는 있었지만 결국은 유도 파이프를 다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에 그 본 와이어가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 작업을 이미 끝내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박희정 기자 그 유도 파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늘과 실로 비유하자면 이제 극단적으로 바늘이라고 비유하자면은 할수 있죠. 바늘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바늘에 먼저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뚫고 들어가면은 뒤에 이제 와이어가 딸려오는 것, 네, 실이 예. 딸려오듯이 이제 들어온다 이런 근데 원리인 이제 거죠. 실처럼 이제 쉽게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요. 예.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실제 본 와이어는 두께 굵지 않습니까? 예. 2.2cm 6개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두께가 굵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좀 더 소요될지는 알 수가 없다. 더 걸릴 수도 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크레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현지에서 제작된 또 김대근 기자의 리포트가 도착을 했거든요. 이 내용 잠시 저희가 확인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흘째 제자리에 정박 중이던 클라크 아담. 수위 때문에 당장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머르기트 다리 교각 사이를 무리 없이 지납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침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크레인이 정박했던 곳에서 침몰 현장까지 거리는 5.5km. 이동하는 데는 3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클라크 아담 크레인이 아라파트 후방에서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해서 마가리트 다리를 건너서 사고 지역에 오후 2시 55분에 정확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위에 아치형인 교각 사이를 통과하다 충돌할까 우려됐던 상황. 하지만 예인선을 이용해 균형을 잡아가며 운항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동력을 끄고 클라크 아담이 교각을 따라 가는 거야. 그럼 얘들은 줄만 이렇게 쫙 풀면서 똑바로 가는 거야. 뭘 누르면 맡기면 안 되죠. 방향을 가도록 얘가 줄을 잘 잡아줘야지. 높은 수위 때문에 크레인선이 멈춰서면서 유람선 인양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상황. 하지만 크레인선의 현장 접근 성공으로 인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김대근 기자가 지금 현재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배를 끌어올리기 위한 와이어가 들어가는 아주 초기 단계 작업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 네. 이것도 지금 결국 빼서 묶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와이어만 들어간 상태거든요. 예. 이제 본 와이어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본 와이어 4개가 다 들어가면 그것을 이제 위로 다 올려서 결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4군데를 다 묶은 다음에 네. 크레인을 이동시켜서 그 와이어와 크레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뭔가 보자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묶어놓고 느낌이네요. 나중에 이제 들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오는 거죠. 크레인에서 예. 뭐가 내려오는 거겠죠, 와이어가. 예. 이 결속하는 작업이 한 3시간 정도 빠르면 그렇게 예. 예상이 되고요. 결속이 다 됐을 때 예. 들어올리는 시간만 봤을 때는 순조로웠을 경우를 전제한다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 걸리는 건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전자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 거죠. 선체 안에 있을지 모를 그 희생자들을 유실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이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허블레아니호의 그 선체 중간 부분이 좀 약간 파손이 있다고 그래요. 출입문 쪽에요. 그래서 예. 그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요. 또 하나는 1층 선실에 있는 유리창 중에 큰 유리창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몇 개가 좀 깨졌다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는 망을 좀 대고 단단한 막대를 고정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 인양 작업이 시작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유실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그 화류 쪽에 V자 형태로 경비정하고 그다음에 고무보트를 갖다 대기시켜서 예. 만약에 유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그리고 고국의 폼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인데 이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인 인양은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네, 방금 전에 브리핑이 2시간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제 와이어 작업도 있고 결속 작업도 있고 나중에 크레인 이동하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일요일 정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근데 그 크레인이 원래 일요일에 이동한다고 했는데 예. 이틀 앞서서 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작업이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토요일 현장에서 토요일 오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은 현지 시간인가요? 아니면 우리 현지 시간으로 아마 토요일 오후 정도면 아하. 이르면 단순히 저희 예상입니다. 모르죠. 알 알겠습니다. 수가 없죠.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해하겠습니다. 박희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